안녕하세요.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 발표할 우아한 테크 코스 3기 조엘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GC에 대해 알아볼게요. 1번, GC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고 2번, 대표적인 GC 알고리즘을 알아봅니다. 3번, JVM에서 G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주 살짝 JVM GC 튜닝에 대해 알아볼게요. GC가 왜 필요할까요? GC는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입니다. 동적으로 할당했던 메모리 영역 중에서 필요 없게 된 영역을 알아서 해제하는 기법이에요. 여기서 동적으로 할당했던 메모리 영역은 프로그램 런타임에 사용되는 힙 영역 메모리를 뜻하고 필요 없게 된 영역은 어떤 변수도 가리키지 않게 된 영역을 의미해요. C나 C++의 경우 힙 영역의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 코드 레벨에서 할당받고 해제해야 했어요. 이렇게 메모리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데요.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을 제대로 해제하지 않아 메모리 릭이 발생하기도 해요. 다행히도 우리가 쓰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는 동적 메모리 영역 해제를 GC가 알아서 해줘요. GC를 도입하면 수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던 것에서 비롯된 에러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개발자의 실수로 인한 메모리 누수를 막을 수 있고 해제된 메모리에 접근하는 오류와 해제된 메모리를 또 해제하는 이중 해제 또한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GC를 사용하는 것에 단점도 있어요. 어떠한 메모리 영역이 해제 대상이 될지 검사하고 해제하는 일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해야 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오버헤드예요. 또한 GC의 메모리 해제 타이밍을 개발자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요. 이런 특성에 따라 실시간성이 매우 강조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GC에게 메모리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알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GC는 어떻게 해제할 동적 메모리 영역들을 알아서 판단하게 될까요? GC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레퍼런스 카운팅과 마크 앤 스윕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루트 스페이스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스택 변수, 전역 변수 등 힙 영역 참조를 담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JVM GC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레퍼런스 카운팅은 힙 영역에 선언된 객체들이 각각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별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데요.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면, 즉 레퍼런스 카운트가 0에 다다르면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하지만 레퍼런스 카운팅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바로 순환 참조 문제인데요. 그림 속에서 루트 스페이스에서의 힙 스페이스 접근을 모두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노란색 고리 안의 객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1로 유지될 거예요. 결국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영역이 해제되지 못하고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은 레퍼런스 카운팅의 순환 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크 앤 스윕은 루트에서부터 해당 객체에 접근 가능한지를 해제의 기준으로 삼아요. 루트부터 그래프 순회를 통해 연결된 객체를 찾아내고 이게 마크고 연결이 끊어진 객체들은 지우는 방식이죠. 이게 스윕입니다. 루트로부터 연결된 객체는 리처블, 연결되지 않았다면 unreachable이라고 불러요. 그림에서는 스윕 이후에 분산되어 있던 메모리가 예쁘게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메모리 파편화를 막는 컴팩션이라고 해요. 다만 마크 앤 스윕에서 컴팩션은 필수 과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마크 앤 스윕 방식을 사용하면 루트로부터 연결이 끊긴 순환 참조되는 객체들도 모두 지울 수 있어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마크 앤 스윕도 단점이 있어요. 객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면 지워버리는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과는 달리 마크 앤 스윕은 의도적으로 GC를 실행시켜야 돼요. 즉 어느 순간에는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GC에게 컴퓨터 리소스들을 내줘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게 GC를 실행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최적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크 앤 스윕 방식의 단점이자 특징으로는 의도적으로 GC를 실행시켜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GC 실행이 병행된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JVM에서 어떻게 가비지 콜렉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바 8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JVM의 기본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텐데요. JVM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이트 코드를 읽고 클래스 정보를 메모리의 힙 메서드 영역에 저장하는 클래스 로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정보가 올라가 있는 메모리, 바이트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시켜주고 GC를 실행하는 실행 엔진이 있어요. JVM 실행 엔진이 어떻게 GC를 돌리는지 알기 위해선 이 JVM 메모리를 조금 더 봐야 합니다. JVM은 OS로부터 메모리를 할당받은 후 해당 메모리를 용도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영역으로 메서드 에리아와 힙 영역이 있고 각 스레드마다 고유하게 생성하며 스레드 종료 시 소멸되는 스택,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영역이 있어요. 이 그림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메서드 에리아는 프로그램의 클래스 구조를 메타데이터처럼 가지고 있고 메서드들의 코드를 저장해둬요. 힙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생성되는 객체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영역이에요. 이 힙 영역이 오늘 주제인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관리되는 영역이에요.
스택은 메서드 호출을 스택 프레임이라는 블록으로 쌓으며 로컬 변수, 중간 연산 결과들이 저장되는 영역이에요. PC 레지스터는 스레드가 현재 실행할 스택 프레임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은 C, C++ 등의 로우 레벨 코드를 실행하는 스택이에요. GC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JVM의 구조를 언급한 것은 사실 JVM의 GC의 루트 스페이스가 어디인지를 언급하기 위함이었어요. JVM의 GC는 기본적으로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돌아가는데요. 마크 앤 스윕 방식은 루트에서부터 해당 객체에 접근이 가능한지가 해제의 기준이거든요. JVM GC의 루트 스페이스는 앞서 살펴본 JVM 메모리의 스택의 로컬 변수, 메서드 에리아에 저장된 스태틱 변수,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의 C, C++로 작성된 JNI 참조예요. 이제 JVM GC의 루트 스페이스가 어디인지 알았으니 마크 앤 스윕 방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나시죠? 마크 앤 스윕 방식의 특징, 그중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GC를 실행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JVM GC에겐 이때 GC 한번 실행시켜야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때의 타이밍을 알기 위해 힙 영역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JVM의 힙 영역은 크게 두 영역, 영 제너레이션,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나뉘어요. 영 제너레이션에서 발생하는 GC는 마이너 GC, 올드 제너레이션에서 발생하는 GC는 메이저 GC라고 불려요. 영 제너레이션은 또다시 세 영역, 에덴, 서바이벌 0, 서바이벌 1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에덴은 새롭게 생성된 객체들이 할당되는 영역이고 서바이벌 영역은 마이너 GC로부터 살아남은 객체들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이 서바이벌 영역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서바이벌 0 혹은 서바이벌 1 둘 중 하나는 꼭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회색 네모는 새로운 객체를 뜻해요. 새로운 객체가 계속 생성되다 보면 에덴 영역이 꽉 차는 순간이 오겠죠. 이때 마이너 GC가 일어납니다. 앞서 살펴본 마크 앤 스윕이 진행돼요. 루트로부터 리처블이라 판단된 객체들은 서바이벌 0 영역으로 옮겨져요. 서바이벌 0으로 옮겨진 객체들의 숫자가 0에서 1로 증가한 거 눈치채셨나요? 해당 숫자는 에이지 비트를 뜻해요. 마이너 GC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에이지 비트의 용도는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에덴 영역이 또 꽉 찼어요. 또다시 마이너 GC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리처블이라고 판단된 객체들이 서바이벌 1 영역으로 이동되어요. 시간이 흘러 또 에덴 영역이 꽉 차고 마이너 GC가 일어나요. 이번에 살아남은 객체들은 서바이벌 0 영역으로 이동하겠죠. 서바이벌 0 영역으로 넘어온 객체 중 하나가 어느덧 오래 살아남아 에이지 비트가 3이 되었어요. 여기서 에이지 비트의 쓰임새가 밝혀지는데요. JVM GC에서는 일정 수준의 에이지 비트를 넘어가면 오래도록 참조될 객체구나 라고 판단해서 해당 객체를 올드 제너레이션에 넘겨줘요. 이 과정을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자바 8에서는 패럴렐 GC 방식 사용 기준 에이지 비트가 15가 되면 프로모션이 진행되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언젠간 올드 제너레이션도 다 채워지는 날이 오겠죠. 이때 메이저 GC가 발생하면서 마크 앤 스윕 방식을 통해 필요 없는 메모리들을 비워줘요. 이 메이저 GC는 마이너 GC보다 더 오랜 시간 소요되게 됩니다. 이렇게 힙 영역을 굳이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GC 설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객체가 수명이 짧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GC도 결국 비용인데 메모리의 특정 부분만을 탐색하며 해제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어차피 대다수의 객체가 금방 사라지니 영 제너레이션 안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크 앤 스윕 방식의 두 번째 특징,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GC 실행이 병행된다는 점이었어요. JVM은 어떤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GC 실행을 병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GC가 어떤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병행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Stop the World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Stop the World란 GC를 실행하기 위해 JVM이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멈추는 것이에요. 앞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GC를 실행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최적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Stop the World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려운 최적화 작업이었던 것이죠. 시리얼 GC는 하나의 스레드로 GC를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스레드로 GC를 실행시키다 보니 Stop the World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싱글 스레드 환경 및 힙 영역이 매우 작을 때 사용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에요. 패럴렐 GC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데요. 그에 따라 앞서 살펴봤던 시리얼 GC보다 스탑 더 월드 시간이 더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멀티코어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요. 자바 8에서 기본으로 쓰이는 GC 방식이에요. CMS GC에서 CMS는 Concurrent Mark Sweep의 줄임말인데요.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됐어요. 대부분의 가비지 수집 작업을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와 동시에 수행해서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메모리와 CPU를 많이 사용하고 마크 앤 스윕 과정 이후 메모리 파편화를 해결하는 컴팩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G1 GC의 등장에 따라 CMS GC는 대체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G1 GC인데요. G1은 가비지 퍼스트의 줄임말이에요.
지원 지시는 힙 영역을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과 조금 다르게 쓰는데요. 힙을 일정 크기의 리전으로 잘게 나누어서 어떤 영역은 영 제너레이션, 어떤 영역은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활용해요. 런타임의 지원 지시가 필요에 따라 영역별 리전 개수를 튜닝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스탑 더 월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바 9 이상부터는 지원 지시를 기본 지시 실행 방식으로 사용한대요. 자, 마지막입니다. JVM GC 튜닝 맛보기인데요. 사실 저는 아직 JVM GC 튜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룰까 말까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래도 테코톡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나눠본다 생각하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당수 참고 자료를 첨부한 네이버 D2의 아티클을 참고했습니다. 사실 GC 튜닝은 성능 개선의 최종 단계라고 해요. 객체 생성 자체를 줄이려는 코드 레벨에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레벨 1에서 배웠던 스트링 대신 스트링 빌더를 쓰는 것처럼요. GC 튜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객체를 최소화하기와 메이저 GC 시간을 짧게 유지하기인데요. 둘 모두 마이너 GC보다 더 스탑 더 월드 시간이 긴 메이저 GC와 관련이 있어요. 메이저 GC를 적게 발생시키거나 메이저 GC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목표인 거죠. 따라서 한정된 힙 영역에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을 각각 얼마만큼 할당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메모리가 너무 크다면 GC는 가끔 일어나겠지만 오래 걸릴 것이고, 메모리가 너무 작다면 GC는 자주 일어나겠지만 금방 끝날 것이에요. 이 적당히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따라서 GC 튜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GC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어플리케이션 성격에 알맞은 GC 방식과 메모리 크기를 설정해보고 좋다면 적용하는 스텝을 거칩니다. 현재 제가 속한 롤토팀의 설정을 가져와 봤어요. OpenJDK 1.8 버전을 사용 중이며 GC 튜닝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기본 세팅 값으로 이니셜 힙 사이즈가 64MB, 필요에 따라 맥스 힙 사이즈는 1GB까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GC 방식은 자바 8의 기본 GC 방식인 패럴렐 GC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로 JVM 메모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JDK 설치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JStat이라는 툴을 통해 JVM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JStat GC util 명령어로 현재 실행 중인 8844번 프로세스에 대해 1초에 한 번씩 총 10번 GC와 관련된 정보를 출력하도록 했어요. 이번 발표를 통해 공부한 내용과 관련 있는 지표는 서바이벌 0 영역의 사용률, 서바이벌 1 영역의 사용률, 에덴 영역의 사용률, 올드 영역의 사용률, 영 제너레이션 영역의 GC 이벤트 수, 영 제너레이션의 총 가비지 컬렉션 시간, 풀 GC 이벤트 수, 풀 GC 시간, 모든 가비지 컬렉션 총 시간이에요. 여기서 풀 GC는 메이저 G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출력하는 10초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에 글 작성 요청을 보냈어요. 이에 따라 새로운 객체가 할당되면서 에덴 영역의 사용률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영 제너레이션 영역에서 총 19번의 GC가 0.314초 동안 실행되었는데요. 이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나누면 마이너 GC 한 번에 총 0.016초가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메이저 GC는 총 3번 일어났고 0.291초가 소요되었는데요. 이 역시 단순히 나누면 메이저 GC는 0.097초가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메이저 GC가 1초 넘게 소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DB 커넥션이 1초가 넘어가면 타임아웃 되는 상황이라면 GC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JStat GC capacity 명령을 통해 프로세스가 힙 영역을 얼마나 사용 중인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어요. NG로 시작되는 지표들은 New Generation, 즉 영 제너레이션 영역을 뜻하고 OG로 시작되는 지표들은 Old Generation 영역을 뜻해요. 뒤에 붙은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CMN은 영역의 최소 할당 크기를, CMX는 영역의 최대 허용 크기를, C는 영역의 현재 크기를 각각 킬로바이트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현재 놀토팀의 영 제너레이션은 영역의 최대 허용 크기와 가까운 323MB 정도를, 올드 제너레이션은 최소 할당 크기와 가까운 약 68MB 정도를 사용 중에 있어요. 이와 같이 GC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친 후 JVM 옵션을 다르게 설정해 볼 수 있어요. 힙 영역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영 제너레이션 영역의 크기나 앞서 살펴본 GC 실행 방식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가장 최적의 성능을 찾아가 보세요. 공부에 도움 주신 참고 자료들이고요. 이건 댓글로 달아둘게요. 이상으로 조엘의 GC 테코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